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은 한 15분에서 한 17분 사이 정도에 페이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수능 시험장 가서 그 실력을 다 발휘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들 나오면은 과감하게 게 되게 중요해요.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수능장 실전 루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하는 방식이 괜찮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간 운영도 괜찮고 그리고 득점도 괜찮은 편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이게 본인 스타일들이 다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런 영상 찍으면서 걱정되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저게 절대적인 건가,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거고 보편적으로 스탠다드한 상황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면 스타일을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시험장에서 맞힐 수 있는 문제 끝까지 챙기는 이제 루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거 여러분들 시험지 받자마자 당연히 뭐 이름 수험번호 작성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건 이제 준비물들이죠. 시계, 수능 샤프, 지우개, 컴사, 화이트 이치 체크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전반 후반으로 좀 나누는데, 한 15분 정도 될 때까지 조금 여러분들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은 한 15분에서 한 17분 사이 정도에 한 3페이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쓱 풀어주셔야 돼요. 쭉 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건 예시인데 본인이 이제 꼭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건 거기다 다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내에서 한 17분까지 한 3페이지까지는 그냥 다 푼다. 왜냐면 보통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애매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4페이지 문제는 그냥 확신에 차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확신에 탄다는 거 뭐냐면 확실히 맞았다 틀렸다가 결정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까지 한 15에서 17분 정도에 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뭐 하시냐면요, 17분에서 27분 혹은 15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되죠. 여기에서 4페이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스킵했던 문항들을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순서대로 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특히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나눠봤어요. 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급하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발문에 조건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럼 조건들을 잘 읽으시고, 어떤 특정 문제들은 표를 딱 봤는데 표에 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거나 조건들이 없는 거는 보기를 먼저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찾는 거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들이 정석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푼다가 아니야. 보기를 보고 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특히 내가 이제 별의 물리량 같은 거 있잖아, 혹은 외행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외행탐 같은 경우 발문이 좀 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얘네들이 조건을 잘 보고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 풀어도 된다. 혹은 문제가 진짜 짧은 경우에는 진짜로 보기를 먼저 봐야 되더라. 짧은 문제는 어차피 정보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럼 머릿속에 순서가 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문제는 플로우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플로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물어볼 때 예를 들어 니은에 필요한 조건을 기억에 물어본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로우를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의 흐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지구과학의 약간 특징인데 그래프 문제는 축 단위 스케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축이 너무 중요합니다. 축이 여러분들 증감 방향이 어딘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량들이 뭐가 나왔는지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은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하고 반대로 가죠, 증감 방향이. 색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표면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축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구과학은 축을 되게 맘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축이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증가한다, 이쪽으로 증가한다. 이게 기본 축이란 말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온과 깊이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온도 마찬가지고, 축을 표시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의 증감 방향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요. 수업 시간에 애들 많이 틀리는 게, 지구과학은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연령 나올 때 100만 년 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0이 있고 100의 매이가 있어. 이건 1억 년 전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전에 대한 표시를 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항상 잘 가시고, 뭐 단위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 예를 들어 광속 표시할 때 허블 법칙에서는 그냥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그냥 표시하거든요. 킬로미터 퍼 세크로. 외행탐 문제 나올 때 외계행성 탐사에서는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수가 다르죠. 근데 지구과학에선 단위를 보정해서 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있는 단위를 갖다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케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케일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이 있는데, 정상적 스케일은 뭐냐면 1, 2, 3, 4 그냥 증가하는 거야. 근데 로그 스케일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상용 로그를 쓰는데 1,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스케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들 보는 거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25분에 30분 정도, 이건 한 학생들마다 이게 좀 달라,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길게 잡았는데 한 3분 정도 남기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뭐 어떤 친구들은 3페이지까지 풀고선 마킹하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토하고 OMR 마킹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여러분들 내가 걱정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올해 이제 우리 친구들 가르치면서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수능 시험장 가서 그 실력을 다 발휘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 나오면은 과감하게 좀 패스하는 게 되게 중요해.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종일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뒤로 못 넘어가죠? 뒤에 있는 걸 갖다 못 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과학은 문제가 이제 그렇게 아주 뭐 심하게 길진 않잖아. 근데 그거 한 문제 붙들고 계속 있으면은 뒤에 있는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조절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정도 시간 정도 봤는데 아 이게 안 된다 그럼 바로 스킵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보입니다. 이게 잘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 잘 하시고 너무 급하게 마킹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실수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는데 차분한 게 어떨 때는 가장 빨라요. 막 내가 서두른다고 빠른 게 아니야.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거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믿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걱정스러운 게 이게 내가 정한 건 아니니까 지구과학은 얘들아 순서가 마지막 시험이야.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는 좀 방법이 추천하는 게 내가 탐구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적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탐구를 2개를 하잖아. 근데 2개 할 때 지구과학을 뒤에 본단 말이야. 근데 앞에 거가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거는 내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거에 영향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탐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험이 뒤에 시험에 영향을 안 주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걸 잊어야 된다. 그냥 시험 딱 들어가면서 아 이거는 달라, 이건 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개념하고 기출을 꼼꼼히 하셨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연습한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절대 모자르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한 15문제 정도는요 기존에 나왔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승부인데 이걸 갖다가 잘 공부해 놨다 그러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시그니처죠,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인데 실제 수능 루틴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시험에 가면은 처음에만 좀 떨리고 시간 좀 지나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계속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최상의 결과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부수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